자, 문학 소설 갑시다. 문학 소설 갑시다. 제목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목이 뭐냐? 제목이 송기숙의 당제입니다. 당제. 당제는 제는 제사 지내는 거잖아, 당제. 그러니까 집은 집당자니까 집에 대한 제사를 당제라고 부르는데, 소설이 좀, 이게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어요.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이 시작하는 건 기본적으로 소설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을 때는 상관없는데, 니네가 막상 볼 때는 뒤에 있는 뭘 한번 보고 보는 게 좋다? 보기박스를 한번 보고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보기박스에서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 요거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 어떤 내용이냐? 당제는 민족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민족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몰영감 내외, 한몰영감 부부와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아픔을 보여준다. 아래와 같이 이 작품의 두 축은 역사와 신앙으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 문제 해결, 즉 현실 문제는 뭐겠니? 민족 순환의 역사, 산업화를 겪는 농촌 문제, 이런 것들을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역사와 신앙, 여기 두 개 돼 있다는 거고, 미륵바이는 개개인이 초월적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대상이고, 마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제는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의식이다.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지탱되고 이어져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정보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한몰영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이 민족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는 그런 농촌 문제의 내용이 나와 있겠다라는 것만 알 수 있겠지.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 내용. 자, 소설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건 인물이니까 인물을 체크해 주고요.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한 호흡에 읽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끊어읽기. 끊어읽기 하고 밑줄, 줄거리 밑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정리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만약에 소설이 어렵다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은 여기다가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바로 관계도, 인물 관계도. 그죠? 인물 관계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보는 것도 버팅이 돼요. 근데 현대소설에서는 그렇게 인물 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간중간 끊어 읽으라고 했죠. 갑자기 사건을 훅 시작합니다. 소설이. 200페이지짜리 소설 확 열어서 그냥 거기서부터 읽는 거야.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는 거니까.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내린 자식이라고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틀림없이 미륵보사님이 지켜주고 계실 것이오. 무엇이라고? 함께 갔던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요? 어젯밤 봄에도 그 아이가 나오죠? 아이가 저 건너 미륵바위 곁에 서 있습디다. 곧 옛날 당신이 징용 가셨을 때 미륵바위 곁에 서 계셨던 건면치로 의젓하게 서서 웃고 있습디다. 한몰댁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차근하게 말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한몰댁은 믿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럼 밑줄 어디?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내린 자 쉽게 죽을 것 같소? 이렇게. 그죠? 그 근거는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음, 무엇이? 옛날 징용 갔을 적에 임자 꿈에 내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던 것 맨키로? 영감은, 자, 영감이 나오죠? 영감, 한몰댁 내외라고 했죠? 한몰영감 내외? 그러니까 얘네 둘은 부부인 거예요. 영감 눈을 끔뻑이며 할멈을 건너다 봤다. 그때 일은 너무나 신통했다.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 사망 통지서까지 온 영감이 죽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과거 회상이 나오겠죠?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리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그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외정 때라는 얘기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북해도 탄광에 징용으로 끌려갔을 때였다. 교대를 하러 갱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다. 평소 그를 곱게 보던 십장이 한바에서 쉬라고 했다. 그 뒤 1시간도 채 못 되어 탄광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낙반사고였다. 구조를 하느라 탄광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었다. 그러나 갱 사정을 손바닥보듯 알고 있던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순간 도망치자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쳤다. 도둑놈은 시끄러울 때가 좋더라고 도망치기에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더구나 자기가 갱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십장만 알고 있는데 그도 갱 속에 들어가놨으므로 자기가 없으면 갱에서 죽은 걸로 치부할 게 틀림없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되겠죠. 도망치기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도망치기로 맘먹습니다. 주먹을 사려쥐었다. 그러나 탈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 잡히면 그대로 총살이었다. 광부였지만 전시 동원령에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탈주도 군인들 타령하고 똑같이 취급됐다.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몰랐다. 전시물자 수급이 달리자 목표랑 채우기만 눈에 뒤집혀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몽둥이로 소 몰듯 몰아치기만 했다. 작업 조건도 조건이지만 우선 밥이 적어 견딜 수가 없었다. 이판사판이었다. 예사대로 자나깨나 국리가 그 국리였으므로 도망칠 길목은 웬만큼 어림잡고 있었다.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철조망을 뛰어넘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해? 밤이 이슥하기를 철조망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집에는 사망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왔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집단 무너지듯 까무러졌다. 그러나 한몰땡은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게 자기 남편 유골 같지 않았고 죽었다는 실감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전날 밤 꿈에 나타난 미륵보살을 떠올렸다. 미륵보살이 인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 남편이 의젓하게 서 있었다. 그이는 안 죽었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미륵보살, 그래서 뭐라 그래? 그이는 안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고 사망통지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도 꿈에 어디 옆에 서 있었어? 미륵보살 옆에 서 있었지. 그래서 아이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묻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까지 읽으니까 연세 어때? 앞에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던 내용도 조금씩 좀 내용이 채워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소설은 되게 앞에서는 불친절해. 갑자기 이야기로 시작하니까. 하지만 좀 뒤로 읽어갈수록 앞에 있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막 반복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뒤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한몰댁은 시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라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동그라미 쳐놓자. 그런 소리는 귀 여겨 듣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렇지만 한몰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그때까지 그려왔듯이 새벽마다 미륵바위 앞에서 정성스럽게 치성을 드렸다. 8.15가 되었다. 꿈결에 쌓아온 듯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되죠. 광복이 되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에 한몰댁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 아이는 살아있어. 미륵보살님이 지켜있어. 어제 그랬어. 당신만 키워. 그랬더니 나 때처럼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중략줄거리 갑시다. 이 중략줄거리는 누가 중략해 놓은 거라고? 얘는 출제자가 중략해 놓은 거야. 서술자가 아니라 출제자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내용상 문제는 나와. 그래서 해놓고 보자. 한몰영감 내외는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아들이 북쪽에 살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왜 북쪽에 있다고 살아가죠? 미륵보살 옆에 서 있는 걸 봤으니까 그렇죠. 산업화에 의한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전 지낸 마지막 당제가 끝나고 한몰영감은 혼자 남아 도깨비들에게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도깨비가 나왔죠? 도깨비들에게 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얘는 더 이상 요약할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밑줄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제 의용군 아들을 나가서 이제 휴전선이 된 거잖아.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살던 마을은 어떻게 됐어? 수몰됐지? 이게 왜 산업화에 의해서 수몰이 많이 됐냐면 이 산업화가 되면서 수확량을 늘려야 되잖아. 농촌에서도 수확량을 늘려야 돼서 물이 부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과 산 계곡 사이에 있는 마을들이 있잖아. 계곡에 물이 내려오잖아. 그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면 아예 댐을 건설해버려. 그럼 그 위에 물이 자연스럽게 차지해. 그래서 수몰되는 마을들이 꽤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소설에서도 산업화 그러면 저수지, 수몰 이것도 꽤 나와. 대표적인 데가 뭐 이제 장성댐? 거기가 대표적인 수몰 지역이거든.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이 얘기도 그 얘기예요. 자네들 사는 길 속은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만당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 녀석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앞부분에 줄거리 봐.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거? 도깨비한테 하는 말이에요. 도깨비한테 하는 말이야. 자네들 사는 길 속은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 만당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 녀석한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천행으로 그런 방도가 있거든. 그 녀석한테 이렇게 쪽간 전해주게. 자네 부모들은 둘이 다 무탈한께 그것은 하나도 걱정 말고 혹간에 그쪽에서 간첩으로 내려가라고 하거든. 죽으면 거기서 죽지 간첩으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전해줘. 이쪽 남한에는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간첩 잡으라는 표떼기 안 붙은 데가 없고 군인이야 경찰이야 예비군이야 더구나 3천만원 5천만원 상급까지 걸려 어느 한 구석 발붙일 데가 없다고 저 일러줘. 아무리 지가 홍길동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와서야 어느 골목으로 발을 붙일 것이며 어느 그늘에 은술할 것인가. 없노 발붙일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도깨비를 통해서 아들한테 어떻게 뭐라고 전해주는 거야. 남쪽 우리는 무탈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 간첩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오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세야 읽다가 항상 끝까지 읽지 말고 읽다가 멈추고 여기까지 내용 밑줄. 근데 이게 중심 내용이 아니야. 중심 내용이 아니란 얘기는 그냥 이 부분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을 부분에 그냥 내가 편하게 글을 그어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중심 내용이라고 한다면 중심 내용 찾으려고 막 고민하게 된다는 거야.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편하게 그어. 선생님도 지금 책을 읽었지만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밑줄이 또 달라져. 그러니까 밑줄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나중에 기억하기 쉽게 밑줄 몇 개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밑줄을 꼭 그어야 돼요. 끊었으니까. 다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이라고 하고 난께 속이 쪼까 터진 것 같네. 사상이 무엇인가 모르겠네만은 그 사상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자는 사상이지 죽다는 사상은 아닐 것인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여기서의 사상은 이념. 우리는 흔히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념, 이데올로기.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잖아.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이런 이념들을 말해.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갈라섰잖아. 그래서 이념이 뭔지는 모르겠네만 그 사상이란 것도 사람이 살자는 사상이지 죽자는 사상은 아닐 것인데 피부치들이 생나무 가지 찢어지듯이 찢어서 30년을 내리 소식 한번 듣지 못하고 산 데서야 그것이 제대로 된 사상이겠어? 아무리 이빨 감시로 총 겨누고 있어도 이 꼴이라면 이제는 피차에 쪼깐 이렇게 말하죠. 영감은 말을 뚝 그친다. 저쪽에서 플래시불이 나타났다. 서울서 밤차를 타고 온 사람들 같았다. 자, 여기까지 내용 잘라보면 여기는 이제 이념에 대해서 좀 회의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할까? 그치? 여기 사상에 대한 약간 회의하는 내용 나오겠죠? 영감은 말을 뚝 그친다. 저쪽에서 플래시불이 나타난다. 서울서 밤차를 타고 온 사람들 같았다. 아이고 사람이 오네. 나 가야겠네. 그럼 돌아온 한식날 보세. 영감은 담배꽁초를 진이겨 끄고 부랴부랴 동네로 내닫는다. 이듬해 봄부터 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산 중턱까지 물이 찬 댐은 물빛이 유난히 푸르렀다. 멀리 바다로 날아가던 물새들도 푸른 불빛에 끌려 여기 내려앉아 자맥질을 하고 떠나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제 아름다운 자태를 수면에 비춰보며 한가롭게 멈춰있기도 했다. 자, 이게 여기 이제 수몰지역에 드디어 물이 차기 시작한 거야. 감내골 가는 장구목재 잿길은 재를 넘어 조금 내려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동네가 없어졌으므로 댐을 막은 뒤부터 이 길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따금 극성스러운 낚시꾼들이나 바쁜 걸음을 칠 뿐이다. 새벽 장꾼들처럼 바삐 나대던 낚시꾼들은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는 큼진밭 안내판에 우뚝 걸음을 멈춘다. 관광지 안내판 크기의 이 안내판을 읽고 낚시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눈을 옆으로 돌린다. 여기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니?
안내판이지? 그래서 여기 안내판이 있나 보다 라는 거야. 아까 안내판에서 우뚝 걸을 먼저 안내판이 있어요. 안내판은 뭔지 볼까? 자, 고개를 갸웃거리고 눈을 옆으로 돌린다. 거기 오두막집이 한 채 있다. 쌀이나무 울타리가 가지런하고 마당이며 토방이 여간 정갈하지 않다. 토방과 집터서리에는 벌통이 연화문통 놓여 있고 집 근처 내댄맞이기 밭에는 조그만 남새밭을 내놓고는 모두 메밀을 갈아 가을이면 하얗게 핀 메밀이 따가운 햇살이 눈부실 지경이었다. 여기는 뭐가 있어? 거기 한 채 오두막이 있는 거지. 거기 안내판이 있고 옆으로 고개 돌려보니까 거기는 뭐가 있다? 오두막이 한 채 있는 거야. 이렇게. 발길이 가쁜 낚시꾼들이지만 이 집을 보고 나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안내판으로 눈을 간다. 안내판 한쪽 기퉁이에는 호롱불이 걸려 위쪽이 시커멓게 걸려있고 그 곁에는 끄트머리에 창읍이라고 쓰인 비석도 하나 서 있다. 그들은 서툰 글씨지만 정성 들여 또박또박 쓰여있는 안내판을 다시 읽는다. 이 제 너머에, 제는 고개야. 이 고개 너머 있던 감내골 동네는 저수지댐을 막아서 한 집도 없이 모두 다 없어져 불고 거기 살던 부님이 엄해 한몰댁하고 아베 한몰 영감은 이 집서 산다. 부님이 아베의 이름은 김진부다 라는 거죠. 이 오두막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써놓은 것이겠죠. 누구 보라고 써놓은 걸까요? 이거 누구 보라고 써놓은 걸까? 혹시 아들이 돌아오면 보라고 쓴 내용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밑줄 다 걷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항상 글을 이렇게 다 읽고 나서는 앞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밑줄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연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눈으로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눈으로 쓱 읽어봐. 딴 데 읽지 말고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봐. 빠르게 딴 데 읽지 말고 밑줄 그은 부분만. 자, 됐죠? 빠르게 읽어, 빠르게. 막 다 읽지 말고 밑줄 그은만 읽어. 그러니까 이것도 읽는 것도 내용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이런 것도 보다는 그냥 쭉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나중에 이제 본문에 찾아갈 때 좀 더 편하게 찾아가기 위한 부표 정도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거 서술상 특징.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되냐? 서술상 특징이니까 서술자부터 찾아야 되겠죠? 서술자부터 찾아봅시다. 이 작품 읽으면서 동그라미 친 인물 중에 나라는 인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서술자는 누구라고 보는 거야? 그냥 통상적으로 작가라고 보고 몇 인칭 시점이야? 얘는 3인칭 시점입니다. 등장인물의 내면 시점이 나오니까 3인칭 시점이면서 전지적 시점이 되겠죠.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될 거야. 자, 가볼게요. 자, 대화를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자, 사투리 나옵니까? 보면 되죠? 다운표만 봐도 사투리 계속 나오죠? 나오죠. 사건이 반복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 인물 간의 갈등 심화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VS로 가야 돼. VS. 싸우는 인물 누구랑 누구 이렇게 둘이 싸우는 인물이 나오니? 인물과 인물? 나오니 안 나오니? 또 이게 갈수록 심화된다고 나오잖아. 없지. 그러니까 얘는 X. 배경 묘사를 통해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거 배경 묘사는 무조건 세모. 먼저 찾는 거 아니야. 마지막에 찾아. 주인공이 서술자가 돼요. 맞습니까?
아니죠. 주인공이 서술자가 됐다는 얘기는 1인칭이란 얘기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얘기인데 아까 이 작품은 몇 인칭이었어? 3인칭이죠. 틀렸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고 니은 리을은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이 되겠지. 그러면 얘도 있다는 얘기잖아. 배경묘사를 통해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 이걸 한번 찾아보자 말이야. 이걸 찾아봐야지 다음에 배경묘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배경이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인데요. 묘사를 할 수 있는 건 주로 공간적 배경 묘사가 되겠지. 주변 풍경을 그림을 그리듯이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면을 선명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일까요? 오두막 설명하는 부분? 오케이, 거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냐? 일단 여기도 되겠고, 선생님은 여기도.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장면 묘사. 다른 데도 있겠지만 여기만큼 확실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장면 묘사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장면 묘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오두막 풍경을 묘사하고 또 수몰된 물 거길 묘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면 됩니다. 자, 됐죠? 좋습니다. 가볼까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쉽게 나왔어요. 기억에 대하여 라고 했죠. 기억에 대해서는 기억이 뭐죠? 현이 기억이 뭡니까? 응? 그때가 언제죠? 외정 때 탄광에서 탈출하는 그때가 되겠죠? 자, 가봅시다. 낙반사고 이전에는 탈출을 감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아예 탈출 생각을 아예 안 했었습니까? 아니었죠. 지나세나 탈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배가 너무 고파서. 1번 틀렸고, 탈출을 결심하고도 동료에 대한 의리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아니죠. 바로 도망가죠. 갱도가 붕괴되었을 때 나도 동료들을 구하라고 노력했어요? 아니죠. 바로 도망가죠.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 거기 부분. 탄광 사람들 내가 갱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맞죠? 내가 갱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십장이 몰라 다행이야? 십장이 알고 있죠? 근데 그 십장도 들어가서 죽었죠. 그래서 나는 도망할 수 있었어요. 다음 몇 번? 4번 문제가 4번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소설에서 나오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야. 첫 번째 어떤 방향? 니네 학교 다닐 때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지 개념 설명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 내용 읽었는지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 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글을 읽고 나서 문제 풀다가 막 글을 자세하게 읽었잖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야, 쓸데없이 너무 글을 자세히 읽었구나.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게 대부분이야. 그래서 소설은 좀 빠르고 간편하게 읽는 게 좋아.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읽었죠. 읽기 전에 한번 읽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제는 민족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어. 이거 민족순환의 역사는 여기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잖아. 한물 영감이. 그 다음에 아들은 뭘로 끝나갔죠? 6.25 군인으로 갔죠.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나 6.25 이런 역사 그리고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는 뭘 통해서 나오지? 수몰되지 수몰 이런 거. 농촌을 배경으로 한물영감 내외와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아픔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아픔보다는 한물영감 내외의 아픔이 나오겠죠. 아래와 같이 두 작품의 축은 역사와 신앙으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역사 현실은 뭐가 되겠니? 일제강점기 6.25 수몰이 되겠고, 신앙은 미륵바에 나오죠. 미륵바에 옆에 서 있고 또 도깨비한테 얘기하자는 아들의 안부를 부탁하고 이런 거죠. 미륵바에는 개개인이 초월적 세계를 향해 직접적으로 기원할 수 있는 대상, 개개인이 마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제는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의식이죠.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 지탱되고 이어져감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 작품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는 이제 슬래시가 끊어줘야 돼. 이렇게 확신은 찾은 것은 부탁한 것은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 봅시다. 이거 가보자. 1번 남편이 살아있다는 한물댁의 확신은 남편이 살아있다고 한물댁은 확신했지? 그치? 그 확신의 근거는 뭐였지? 꿈에
남편이 미륵바위 옆에서 있었지. 자,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됐다.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거야? 확실은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 이것도 뭔가 잘못됐죠. 왜? 초월적 세계의 믿음이 현실 세계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꿈이 소망을 이루어주어 초월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좀 틀렸네요. 2번. 일단 세모 쳐놓읍시다. 확실하지 않으면 세모. 세모도 훌륭한 표지 중 하나니까. 2번. 함몰되기 순환을 겪을 때 미륵바위를 찾은 것은 초월적 세계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고 맞지? 응? 함몰영감이 도깨비에게 아들을 부탁한 것은 부탁하죠.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고, 댐 건설로 감내골이 물에 잠기게 된 것은 산업화 시대 농촌 사람들이 겪은 아픔이겠고, 함몰영감 부부가 안내판을 세운 것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안내판을 세운 거는 왜 세웠죠? 안내판을?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초월적 세계의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애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꿈이 소망을 이루어져, 얘가 원인인데 이걸로 인해서 초월적 세계가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이겨내려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X가 되겠죠. 답은 1번.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재는 끝났고요. 이 교재는 끝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 교재로 갈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 현이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문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